불멸로 영원한 권력을 탐하는 인간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정유정 작가의 신작 영원한 천국은 완전한 행복에 이은 욕망 3부작 중 두 번째 이야기로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에 대한 해악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작가의 책을 읽으며 늘 드는 생각은 마력의 필력으로 독자를 순한 양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몰입감으로 층층이 쌓은 이야기를 다 읽을 때까지 독자는 앉은 자리 붙박이가 되어버리죠. 씨앗으로 식물은 영원성을 유지하려 했고 인간은 유전자로 자신을 잇고자 했습니다. 과학은 이제 다른 형태로 영원성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롤라라는 가상세계,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몇 번이고 삶을 재구성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안에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완전한 행복은 이룬 걸까요? 삶의 고통의 무게는 줄까요? 낼까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지속이라면 바라는 영원한 천국이 될까요? 영원한 지옥이 될까요? 주요 등장인물로는 르게릭 발병 소재를 안고 태어나 새 연구자에서 가상세계 꿈을 설계하는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해상과 도망과 맞서기 사이 늘 갈등하는 물리치료사 경주, 가상세계 롤라극장을 설계한 프로그래머 제이가 주요 인물입니다. 새를 연구하는 아버지에 의해 함께 가게 된 샘이나 해상은 태초의 바다였지만 사막으로 변해버린 이집트의 바하리아로 홀로 여행을 떠납니다. 해상은 여행 동료로 미국 교포 제이를 만나고 사막 투어를 하며 둘은 썸을 탑니다. 해상은 귀국하고 여행을 이어가던 제이는 해상을 찾아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러면 100% 연인이죠. 이후 해상은 굳어가는 몸 상태를 제이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이는 해상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세계, 자신이 개발에 참여해 오픈 베타 실험 중인 롤라행 티켓, 유심을 찾아 노숙자 재활원 3회원에 취업하게 됩니다. 목적은 달랐지만 보안요원으로 취업한 경주는 제이를 직장 동료로 만나 한 방을 쓰게 됩니다. 해상과 제이, 경주를 이어주는 매개물은 유심칩입니다. 핸드폰 유심칩을 통해 자동 접속되는 롤라는 거대 네트워크이자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 게임과 커뮤니티, 영상과 방송 채널이 무한대로 생성되고 소비되는 가상세계입니다. 유심을 가진 이는 롤라의 성격, 습관, 취향, 일상의 패턴이 고스란히 업로드되고 움직임과 통증을 느끼는 고유 수용감각과 내부 수용감각의 정상작동으로 가상이란 걸 알지 못하고 실제 삶과 똑같이 인식하게 됩니다. 가상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는 롤라극장입니다. 롤라 공연극장에는 형식, 장르, 시대별로 분류된 무한대로 짜인 극장 리스트가 있고 원하는 삶을 픽하면 설계된 삶을 살아볼 수 있습니다. 선택 시작점인 자신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극장의 삶이 끝나야만 가능하고 삶이 좋았다면 반복 선택도 가능하지만 선택한 삶이 재시작되는 순간 이전 경험은 말끔히 사라지기에 스포 염려는 없습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롤라 공연극장을 줄여 롤라 극장으로 부르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보장된 출구 때문에 문제를 잊고자 하는 이들은 롤라 극장에 설계된 운명으로 뛰어드는 반면 자기 인생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들은 자신만의 맞춤형 극장 설계를 원합니다. 가상세계 해상의 일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성격, 습관, 말투, 감정, 취향 등 일상 패턴을 파악해 요구에 맞는 극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개별 맞춤형으로 설계된 극장을 이곳에서는 드림 시어터로 부릅니다. 오픈 베타 실험 시 1차로 롤라에 업로드된 전직 동물학자 예상은 최초의 드림 시어터, 시조색 역으로 해상보다 3년 늦게 업로드된 경주는 드림 시어터 설계를 의뢰하며 자신의 집으로 해상을 초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같은 상처를 묻어둔 해상과 경주가 롤라 안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마주하기보다는 늘 도망치고 싶었던 경주. 왜 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경주는 자신의 존재를 직시하기 위해 극장 설계 시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노숙자 재활한 3회원 사건 후 백지 상태로 30족을 추가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3회원을 퇴소한 36살 이후 시간을 지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상이 드림 시어터를 설계하면 이는 자신의 운명이 되지 않냐며 경주는 설계를 종용합니다. 가상세계의 극장 설계는 과거가 만들어내는 그림일 뿐
해상은 단지 자신의 손을 통해 그려낼 뿐인데 과거의 시간을 지우고 백지 상태로 설계 없는 삶을 설계해달라는 경주의 요구에 해상은 갈등하게 됩니다. 이는 의뢰인이 살았던 삶을 토대로 사실에 기반한 설계 원칙을 세웠던 해상 자신의 원칙을 깨는 것이었죠. 원칙을 깨야 할지 경주와의 계약을 깨야 할지 해상은 고민하게 됩니다. 롤라 속 세계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범죄로 인정되지도 벌을 받지도 않는 도덕적 부담이 전혀 없는 곳이지만 경주의 집에서 마주한 자리, 이 세계로 올 수 있었던 과정을 알 수 없었던 해상은 자신이 업로드될 수 있었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진빚이 있지 않냐는 듯한 경주의 눈빛, 아니 그보다 침묵해서 느껴지는 절박함에 해상은 경주의 부탁을 수용하게 됩니다. 롤라에 업로드된 일에 제이와 함께했던 사막에 머무는 해상은 인간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이 고통을 되풀이할 할 용기가 없었던 해상은 자신을 위한 드림 시어터를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주와의 계약을 깨지 않고 그를 무사히 롤라로 귀환시켜야 하는 설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상은 선택을 합니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드림 시어터를 하나 더 계획해 백지 상태로 설계된 경주의 드림 시어터와 자신의 드림 시어터가 만나는 접점을 설계합니다. 해상의 드림 시어터 안에서 해상은 꼭 해상일 필요가 없었고 허구의 인물이나 기존에 만들어냈던 많은 인물 중 하나여도 무관했던 것입니다. 경주는 백지 상태에 계획되지 않은 드림 시어터 안에서 온전히 살고 있다 여기지만 접점으로 설계된 해상의 드림 시어터를 통해 경주를 롤라로 돌아오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해상은 이를 속임수라기보다 돌아오기 위한 출구 전략이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두 개의 드림 시어터가 만난 접점에서 해상은 계획대로 경주를 무사히 귀환시킬 수 있을까요? 경주는 자신의 의지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했지만 해상은 가상세계, 유령으로 떠돌 수 있다 경주에게 말했었습니다. 백주로 설계된 경주의 드림 시어터, 계획된 해상의 드림 시어터 중 어느 쪽 드림 시어터가 작동되었을까요? 해상에게 끝까지 밝히지 않았던 경주의 3년은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해상은 자신이 머무는 사막으로 돌아오지만 경주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그곳에 머뭅니다. 모두는 죽어가지만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죽어가고 죽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황량한 사막에 자신을 가둔 해상의 세계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존재 확인을 위해 다시 삶을 마주한 경주의 선택은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살아있는 건 누구이고 경주와 해상 중 누가 영원히 살고 있을까요? 꿈꾸고 있는 건 둘 중 누구라고 생각되세요?